안녕하십니까. 커말고 필기 강사 고노석입니다. 2014년 2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전 강의, 핵심 요약 강의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풀이를 하실 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만 기출문제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엑셀하고는 조금 다르죠. 엑셀은 해당 파트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문제라면은 부분합에 대한 기능만 알고 있으면 엑셀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각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각 개체들이. 그래서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요약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기출풀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엑셀하고 조금 다르게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하고 이제 액세스하고 또 비교를 하면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의 반복 빈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액세스는요.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이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2년치 정도만 강의 잘 따라주시면요. 그 이후의 기출문제들은 아마 거의 반복이 된다. 반 이상은 반복되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액세스가 처음에는 공부하기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뒤에부터는 아무래도 학습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엑셀에 비해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질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렇게 강의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VBA 코드로 작성한 모듈에서 txt 날짜 언더바, 더블 클릭입니다. 이게 BL 클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을 줄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txt 날짜 더블 클릭인 풀이 시자가 실행되는 시점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더블 클릭을 뜻한다라는 것만 아시면은 쉽게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txt 날짜 컨트롤이 더블 클릭 될 때 실행이 되는 풀이 시저를 뜻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예시 보시면요. 프라이빗 서브에서 엔드 서브. 자, 이것은 시작. 프로시저 시작, 그리고 끝을 뜻하는 겁니다. 끝을 뜻하는 거고요. 자, 뒤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이제 이름이에요. 프로시저 이름이 됩니다. 자, 언더바를 기준해서 왼쪽 부분이 있죠. 자, 왼쪽 부분이, 이제 개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자, txt 날짜라는 컨트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txt는 보통 텍스트 상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txt 날짜라는 이름의 텍스트 상자가 있고요. 자, 이 텍스트 상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딱 클릭을 했을 때 이 명령문이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그런 풀이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체, 이 컨트롤을 가지고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더블 클릭을 했을 때라는 그런 프로시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이제 이벤트들을 다 합쳐서 마우스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동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마우스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릭. 자, 클릭은 왼쪽 단추 클릭을 했을 때. 자, DBL 클릭은요, 더블 클릭을 뜻하는 거고요.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 자, 이것은 마우스를 누를 때, 그리고 마우스 버튼의 단추에 누를 때와 뗄 때 있죠. 놓았을 때 그 이벤트를 좀 세분화한 겁니다. 이것은. 자, 마우스 무브. 이거는 포인터를 이동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클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이벤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머리글과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구성 요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머리글이 있고 보고서 바닥글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 첫 페이지 상단에 한번 표시가 돼요. 보통 이와 같이 보고서 제목이 이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만약 10페이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럼 1페이지에서 상단에 한 번만 인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이제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은 마찬가지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총 합계, 뭐 수량이라는 값이 있다라면은 이 수량의 총 합계가 한번 표시되면 되겠죠. 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0장의 이제 페이지가 있을 건데 각 페이지마다 상단 그리고 하단에 표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제 본문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문일자 머리글, 주문일자 뭐 바닥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룹이죠. 그룹. 자,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뭐 1월 1일을 그룹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1월 2일을 또 그룹으로 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룹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인쇄가 되는 내용을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죠. 실제 레코드들 이 위치에다가 보통 컨트롤러 보통 그 텍스트 상자로 해서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한 번만 출력된다. 뭐 2번, 3번 다 맞는 설명인데 4번 주의를 하셔야 돼요. 4번 잘 들으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미리 보는 경우에는 보고서 바닥글이 페이지 바닥글 아래에 표시가 된다. 자, 오른쪽 그림은요. 디자인 보기 상태입니다. 디자인 보기 상태인데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바닥글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고서 바닥글이 페이지 바닥글 아래에 표시가 된다라는 설명이 맞아요. 자,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인쇄하거나 인쇄 미리 보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하거나 미리 보기 상태에서 과연 이 위치가 보고서 바닥글이 제일 마지막에 인쇄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고서 바닥글에 이렇게 제가 임의로 그냥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자인 보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디자인 보기가 있고 레이아웃 보기가 있고 인쇄 미리 보기, 보고서 보기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디자인 보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바닥글 아래에 보고서 바닥글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쇄를 하거나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 바닥글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요. 페이지 바닥글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요. 자, 되었는데 보고서 바닥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페이지 바닥글의 위에 지금 표시가 되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서가 끝나는 시점 있죠. 끝나는 이제 레코드가 끝나는 그 부분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보고서 바닥글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보다 위에 인쇄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바닥글은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는 가장 마지막 구역에 표시가 되지만은 인쇄를 하거나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페이지 바닥글 위쪽에 한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하는 SQL문은 여러분은 좀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DDL, DML, DCL. 그래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테이블이란 이 틀 자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정의어라는 것은 이 틀을 만들고 변경하고 제거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합쳐서 정의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create 이것은 정의 만드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구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alter는 변경하는 겁니다. 수정할 수도 있겠죠, 틀을. 그다음 drop은 이 그 테이블 자체를 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alter 그리고 drop은요 정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작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create하고 drop은 빠져야 됩니다. 자, 조작어. 자, 이제 틀이 만들어졌어요.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레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검색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런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게 조작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되겠죠. 자, DML은 select 검색이고요. insert 삽입, delete 삭제, update 갱신입니다. select를 이용하면은
만일 여러분들의 회원 정보가 A001이라면은 A001에 대한 정보를 셀렉트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삽입.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가 이 테이블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인서트. 그다음 딜리트는 탈퇴했을 때 삭제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뭐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 그럼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렉트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조작어는 셀렉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어는 DCL, 여기서 C가 뜻하는 것이 컨트롤을 뜻하는 겁니다. 제어, 그랜트, 리복, 그리고 커밋, 롤백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 두 가지는 권한하고 관련된 거다. 권한, 여러분들의 어떤 권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회원이냐, 준회원이냐, 무료회원이냐, 그런 권한이 있죠. 자,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커밋과 이제 롤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잭션,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규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규화를 일단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테이블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회원 번호가 이렇게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어서 나머지 정보들도 이렇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 주소, 이메일, 그 주민번호 자체가 한 번만 입력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되어서 입력이 되었죠. 자, 이렇게 중복되어서 입력이 되었을 때는 이제 삽입하고 삭제, 갱신할 때 이상,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가 변경이 되었으면은, 자, 이 데이터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데이터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것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만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삽입하고 삭제, 갱신할 때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테이블 하나로만 가지고 표현을 해버리면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쪼개자는 것이죠. 나누자. 나누어서 나누어서 테이블 한번 분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분리하면은 회원 테이블 하고요. 수강 테이블로 한번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K001 이 사람의 정보를 한 번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K001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한 번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도 이렇게 테이블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강 과목하고 과목 내용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관계 형성. 그러니까 여기 회원 번호를 여기에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하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필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위에 있는 내용하고 아래쪽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 내용이 지금 중복해서 입력되지 않았죠. 중복해서 입력되지 않았지만은 위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보세요. 자, K001이라는 사람이 과목 내용은 A가 되고 그 다음 정보 처리 그리고 B가 되고 커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정보가 없지만은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K001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 주소, 이메일,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연결되고 이 데이터하고 또 이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관계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 나누어서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성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요.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 이상이라는 사람이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만 회원 테이블에서만 주소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념 아시겠죠? 한번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한다. 그 설명이에요. 그 개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불일치, 이상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모든 릴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 가능하도록 한다. 자, 관계. 여기서 개체, 테이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표현 가능하죠?
자, 3번 간단한 관계 연산에 의해 효율적인 정보 검색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자, 물론 테이블이 한 개 있을 때는 바로 K001에 대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테이블을 나눈다고 해서 못 찾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자, K001에 대한 정보 찾고 이렇게 관계 형성되어 있는 정보를 찾으면은 쉽게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돼요. 자, 무엇인지는 일단 아실 필요는 없고요. 효율적인 정보 검색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교화라는 것은 이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화를 하는 것이죠. 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 자, 나머지 설명 맞는데 물리적 설계 단계란 설명이 틀렸습니다. 논리적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논리적 설계 단계 다음에 물리적 설계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교화는 논리적 설계 단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은 인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일단 그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 있어요. 자, 여기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탭은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자, 인쇄 옵션 탭에 가시면은 인쇄 옵션은 여백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백, 용지의 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페이지는 용지를 뜻하는 거죠. 용지. 자, 용지의 방향 그리고 용지의 크기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열에 가서는 열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상세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은 자, 이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페이지 설정의 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이 3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자, 인쇄에 가시면은 자, 인쇄 미리 보기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은 뭐 보고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뭐 쿼리나 폼이나 보고서 등에 이제 그 인쇄를 하는 개체 자, 해당이 되고요. 자, 인쇄하기 위한 여백이라든지 용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페이지 설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탭이 이제 인쇄 옵션 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용지의 여백을 설정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백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데이터만 인쇄 이건 뭐죠? 자, 데이터만 인쇄가 할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블 보고서 자, 이런 것들은 양식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 양식이 있습니다. 인쇄된 양식이 있고 이 양식에다가 이제 데이터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레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쇄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만 인쇄 항목을 선택하면 선이나 레이블과 같은 항목들은 인쇄하지 않고 데이터만 인쇄함으로 미리 만들어진 양식 종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쇄 옵션은 여백하고 일단 관련이 있고 데이터만 인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탭 보도록 하죠. 페이지, 용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용지의 방향이라든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자, 용지의 크기는 뭐 A4로 할 거냐, 뭐 다른 사이즈도 있죠.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프린터도 여기서 뭐 기본 프린터로 할 거냐, 뭐 프린터 선택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열 탭이 있습니다. 행 탭은 없습니다. 열 탭이 있어요. 열 탭. 자, 열 탭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열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개수.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죠. 자, 1로 되어 있는데, 보통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는요, 열이 하나입니다. 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열이라는 것이, 자, 필드가 뭐, 3개가 있다 해서, 뭐, 열이 4개다, 뭐, 4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서가 하나잖아요. 그쵸? 이게 열이 한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레이블 이제 보고서 말씀을 드릴 때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양식은 이 양식 하나죠. 이 양식이 여기에도 인쇄가 되고, 여기도 인쇄가 되고, 여기도 인쇄되고, 여기도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쇄 용지, 페이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나뉘어져 있죠. 단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래 한글에서 단을 나누는 기능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은 열이 2단이죠. 열이 하나, 둘, 두 개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블 보고서 이것은 열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열 개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의 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탭은 여러 열로 구성된 보고서의 열 레이블 속성을 이용하여 행우선 또는 열우선을 선택하여 인쇄를 지정한다. 자, 눈금 설정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열 크기. 열 크기는 뭐 너비는 이렇게 되고 높이는 이렇게 된다. 자, 이 수치는 어디서 왔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의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어요. 가로 폭이라든지 세로 폭을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너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비가 19하고 20 사이에 있죠. 자, 그럼 열에 가시면은 너비가 19.624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일 느리게 되면은, 자,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자, 열의 너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너비와 높이는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너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과 같게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본문에서, 그 설정한 너비하고 높이를 그대로 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열 크기는 열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본문과 같게 하게 되면 열의 너비와 높이를 보고서의 본문의 너비하고 동일하게, 본문의 너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인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너비하고 높이하고 이제 맞춰서 이제 인쇄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열 레이아웃.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행우선이 있고 열우선이 있어요. 행우선이 있고 열우선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은 열우선입니까? 행우선입니까? 자, 이것은 열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레코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레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건데,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 텐데, 그럼 보고서에서, 자, 1번이 이렇게 입력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방향이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코드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좀 출력을 했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행은 고정이지만은 열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이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현재 인쇄되는 방식은 열 우선으로 지금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레이아웃은 레코드 배치 순서를 뜻하는 겁니다. 다음 중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3번, 4번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2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열 탭에서 지정한 눈금 설정과 열 크기. 자, 눈금 설정하고 열 크기. 자, 비에 페이지에 가로 크기가 작은 경우 자동으로 축소하여 인쇄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동으로 축소 안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요, 일부 내용들이 일부 데이터들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하면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페이지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죠. 자, 페이지 설정에 가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한번 더 느려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일단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 보시면요. 자,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한 페이지만 지금 인쇄가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데이터들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제품별 납품 현황을 출력하기 위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보고서는 전체 7페이지며 현재 표시된 부분은 5페이지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보시고요. 출력된 상태를 보시고요. 이게 구역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윗부분. 자, 이 윗부분은 어떤 영역이 되겠습니까? 자, 이거 페이지 머리글이죠. 페이지 머리글. 왜 그래요? 지금 5페이지잖아요. 그죠? 각 페이지마다 상단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와이어 레코드, 감쇄기 레코드, 이렇게 본문이 인쇄가 되었네요. 이 부분이 본문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품명을 기준해서 그룹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룹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그룹 머리글. 그러면은 납품 건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룹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그룹 머리글이 되고, 자, 바닥글은 없다는 얘기는 6번째 페이지에 감쇄기가 더 출력할 내용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고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제품별 납품 현황. 자, 표시하는 부분은 페이지 머리글에 작성하였다. 자, 이게 만일 보고서 머리글이라면 이게 출력이 안 되겠죠. 페이지 머리글이 되기 때문에 각 페이지마다 상단에 표시가 된 겁니다. 제품명, 납품 일자 등의 레이블과 2개의 선이 표시되는 부분은 그룹 머리글로 작성하였으며,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선, 아래에 선, 그리고 이 부분은 레이블이죠. 자, 맞죠? 그룹 머리글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설정하였다. 자,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것은 이 이제 그룹, 자, 그룹의 머리글 있죠. 머리글을 한 번만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레코더의 개수가 많을 때는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룹의 머리글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복 실행 구역에 대한 속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 실행 구역의 속성을 예로 해두면요. 아무래도 레코드만 인쇄되기보다도 상단에 그룹 머리글이 있기 때문에 이 레코드가 어떤 그룹의 레코드다, 어떤 이제 항목들, 어떤 필드에 대한 값들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명, 납품 일자, 납품 수량, 납품 금액, 자, 이 데이터들이 이런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로 설정된 것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그룹 바닥글에 납품 건수가 5라고 되어 있죠.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레코더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게 맞죠. 하나, 둘, 셋, 4개. 4개밖에 현재 5페이지에 출력이 안 됐는데요. 납품 건수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바닥글이 되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자, 5개라는 그 말은 현재 5페이지 이전에 4페이지에다가 와이어에 대한 레코드가 한 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 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4페이지에서 분명히 그룹 머리글이 인쇄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와서 나머지를 인쇄를 하는데 그룹 머리글이 인쇄가 되었다라는 것은 반복 실행 구역에 예로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납품 일자, 납품 수량, 납품 금액을 표시하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납품 수량 100 이상과 같은 식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었다. 자, 보세요. 납품 수량이 133, 이건 105입니다. 자, 그때 서식이 적용이 되었죠. 자, 엑셀에서는 조건부 서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도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습니다.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일 때. 자, 100 이상인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와이어 그리고 감쇄기 등이 표시되는 제품명 컨트롤은 그룹 머리글 영역에 작성하여 그룹별로 한 번씩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자, 제품명 컨트롤이 어디 있습니까? 제품명 컨트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룹 머리글 맞습니까? 영역이. 자, 그룹 머리글 영역은 이 영역이 있죠. 자, 이 영역은요, 본문입니다. 본문. 그래서 그룹 머리글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의 내보내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보내기 기능에 대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만듭니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거 만들죠. 자, 그런데 이 만든 개체들을 보려면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를 열어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액세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보내기를 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문서 형태로 해서 HTML, 예를 들어서 HTML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내보내기를 하면요. 자, 이 내보내기 한 이 파일은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아도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는 작업, 이것을 데이터 내보내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도 있고 뭐 쿼리도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내보내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고 외부 데이터에 가서 내보내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HTML 문서로 바꾸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쿼리를 내보낼 경우 SQL 문이 아니라 실행 결과가 나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쿼리가 뭡니까? 자, 쿼리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쿼리죠. 그러니까 원본이 되는 데이터는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별도로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QL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은 지금과 같은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QL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쉽게 쿼리를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 보기라는 그 화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필드를 가져오고 처리하게 되면은 SQL 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쿼리를 내보내기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거 화면에 보는 이 결과죠. 결과. 테이블의 어떤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SQL 문은 내보내기 할 때 내보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결과만 내보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를 하시겠죠? 자, SQL 문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개체를 현재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리는 내보내기 해버리면은 테이블하고 같이 내보내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QL문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은 테이블을 기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만 내보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QL을 내보내기 한들 테이블, 근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구조, 서식 등은 내보낼 수 있지만 제약 조건, 관계, 인덱스와 같은 속성은 내보낼 수 없다. 자, 각각의 테이블별로 해서 이런 제약 조건이라든지 뭐 관계 형성이라든지 인덱스 이런 속성들 있죠. 자, 그런 속성들까지,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들을 다 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면은 테이블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뭐 학번, 이름, 주소 이런 구조 있죠. 구조, 데이터, 레코드 빼고, 자, 이런 이제 구조나 이런 서식들은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레코드, 데이터들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좀 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어떤 세세한 설정 상태는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테이블이나 쿼리, 폼이나 보고서 등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맞죠? 2번 테이블을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는 경우 정의 및 데이터를 내보낼 것인지 정의만 내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자,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는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번 내보내기 해볼게요. 자,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뜹니까? 자, 정의 및 데이터, 정의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한번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의를 한번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금방 내보내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액세스 동일한 파일로 해서 내보내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레코드는 없죠. 실제 데이터는 없고 이 틀, 이제 형식,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자, 내보내기를 할 때 여기서 정의 및 데이터를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도 같이 내보내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맞죠. 쿼리를 엑셀이나 HTML 형식으로 내보내는 경우 쿼리의 SQL문이 아니라 SQL문의 실행 결과가 저장이 된다. 자,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요. 자, 4번 테이블은 내보내지 않고 보고서만 워드로 내보내는 경우 원본 테이블이 없으므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일단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결과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태블을 만들 때 각각의 필드에 이제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번에 보시면 이제 숫자 형식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지정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 형식 뭐 다양합니다.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숫자 형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정수죠.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정수로 지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예 아니오 형식은 예 값에는 -1 아니오는 0이 사용된다. 자, 이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 유무 뭐 이런 필드들은 값이 확인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때는 예 아니오라는 형식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예 아니오 형식을 이용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예라고 했을 때는 1이다 아니오는 0이다 뭐 1, 0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오는 값을 가질 때 0 값을 가지고요. 얘는 -1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형식 중에서 true, false, yes, no, on, off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형식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 중에서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이고요. 기본 필드 크기는 비트가 이제 하나입니다. 한 개 비트면 충분하죠. 왜 그래요? 비트 하나만 있으면은 on, off 그러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비트만 있으면 충분히 예 아니요 형식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텍스트 형식은 문자를 최대 255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 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 자, 인설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설트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값을 직접 지정을 해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insert into, 자, value에서 뒤에 값이 들어오죠. 자, 이 값을 추가를 하겠다. 어디에다가? 수강생 테이블에다가, 자, 수강생 테이블에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 필드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 저렇게 코드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필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그 테이블에 필드가 이 4개의 필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당연히 값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가기 때문에 필드명을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지정을 직접 했을 경우가 있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이제 추출해서 넣는 경우는 셀렉트 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형식이 동일하고요. 뒷부분에 이제 select from where 해서 이제 수강생이란 테이블에서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당 필드의 값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값들을 가지고 와서 정보 수강생이라는 테이블의 해당 필드에다가 값을 넣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이 아니라 select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값들, 여러 개의 레코드들을 한 번에 또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번에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추가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아닙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2번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 있다.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의 인서트 문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 있다. 셀렉트 문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elect from where, 자, 조건이 들어왔는데, 자, and로 해서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라는 조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in은 뭐죠? in. 자, in은 또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2라는 테이블에 있는 소재지 필드의 값이 서울 또는 수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and, 자, 그리고 T1의 품번하고 T2의 품번하고 같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겠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결과적으로 T1의 품번하고 T2의 제조사를 검색을 하는 SQL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4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T1의 품번 필드 하고요. T2의 제조사 필드만 추출을 하는, 셀렉트하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사실상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중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개 변수 쿼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쿼리인데 매개 변수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매출 테이블이 있습니다. 매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쿼리를 만드는데요. 자, 보통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제 결과가 그냥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인데 여기 조건에다가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대화 상자. 그러니까 이렇게 쿼리를 만들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대화 상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고 해서 금방 여기에서 대괄호 안에 입력했던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매출 번호 필드를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1이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매출 번호 중에서 1이라는 이 데이터들만 가지고 와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자, 2번, 3번, 4번 얼마든지 바꿔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사용하는 쿼리가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온다. 자, 그게 매개 변수 쿼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매개 변수 쿼리는 쿼리 실행 시 조건을 입력받아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반환하는 쿼리다. 맞고요. 매개 변수를 적용한 필드에 조건 행에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중괄호로 묶어 입력한다. 중괄호 아닙니다. 대괄호입니다.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like 키워드와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필드 값의 일부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조건은요, 동일한 값을 찾는 거죠. 같은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호죠, 등호. 자, 1하고 같은 값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like 키워드하고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like하고 와일드카드는 이제 물음표라든지 별표 이런 것을 와일드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관련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부 내용만 일치하더라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값이 아니라 일부 내용, 예를 들어서 뭐 권우석, 뭐 김아무개, 최아무개, 뭐 권아무개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동일한 값을 딱 찾는 것이 아니라 뭐 권으로 시작하는, 김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만 맞아도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에 이제 맞춤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대괄호와 같은 특수 문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여기 이제 표시할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입력이 되는데 매출번호 입력점 느낌표 거기다가 또 대괄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특수 문자를 포함시키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문자열 처리 함수 inString의 식이 아래와 같을 때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함수입니다. 함수 XS에서도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 들어온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아시면 쉽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inString은요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문자열과 찾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문자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고요. cd라는 값을 찾는 거예요. cd. 그럼 왼쪽에서 쭉 찾겠죠. cd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찾는 문자의 위치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직급이 관리자인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하는 SQL문으로 옳은 것은 자 테이블이 있는데 사원 번호, 이름, 직급, 급여, 부서명이 있잖아요. 그죠? 부서명이 있는데 뭐 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직급이 관리자인 경우에는 관리자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기존에 사원 테이블에 있는 급여가 다 바뀌어야겠죠? 급여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 갱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때 갱신하는, 수정하는 SQL문이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업데이트 셋. 자, 형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식. 자, 업데이트 셋 where. 자, 조건 부분은 있으면은 넣으면 되고 아니면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직급이 관리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re 뒤에 직급은 관리자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와 set 사이에는 테이블명이 들어갑니다. 사원 테이블이죠. 자, 그다음 set 뒤에는 갱신할 내용 입력을 해줍니다. 자, 등호를 기준해서 왼쪽에 필드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필드명이 들어가고 그 필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내용을 오른쪽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20%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엑셀에서는 현재 급여에다가 곱하기 20% 하면은 20% 이제 그 20%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만일 120%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20%가 인상된 금액을 또 급여를 또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 100에다가 20%를 곱해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100에 대한 20%의 값인 20이란 값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20%가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존 금액에다가 20%를 인상을 하려면요. 100 곱하기 120%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120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20은 뭐예요? 0.2가 되고 120%는 1.2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숫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이제 퍼센트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엑셀은 바로 퍼센트 이용할 수 있었죠. 수식을 만들 때. 그래서 엑셀에서는 곱하기 1.2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1.2. 그래서 급여에다가 현재 급여에다가 1.2를 곱해서 좌변에다가 대입을 해줘라. 그 말이 20% 인상을 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관계를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1대 다대다까지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대1의 관계 많이 있죠. 자, 한 명의 수강생은 하나의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 한 명의 학생은 하나의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 자, 1대1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수강생에서 ID,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기본 키가 됩니다. 자, 그럼 과목은 이제 하위 테이블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포린 키, 외리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001, A001, A002, A002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면은 이것은 1대1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1대1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기본 키가 되겠죠. 그래서 K001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대 다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대 다. 자, 1대 다는요, 한 명의 수강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 개의 과정들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게 1대 다가 되는 겁니다. 1대 다. 자, 그럼 이게 또 기본키가 될 거고요. 자, 이게 전이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발생합니다. 보세요. K001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과목만 수강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정보 처리 듣다가 커말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K001 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아이디가 외래키면서 기본키다라고 했을 때는 중복이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까? 중복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입력을 못해요. 이 값을. 오류 발생합니다. 자, 개체 무결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입력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본키를요, 필드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를 기본키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 전체를. 자, 그러면 K001, 001, K001, 002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기본키 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대다 관계 만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의 수강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다대다의 관계가 우리 현실 세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물리적으로 한번 제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능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수강생이 있고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K001, 이 사람은요, 두 개의 과목을 듣고 있네요. 그리고 과목 입장에서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다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과목 번호에 따른 과목명이라든지 과목 내용이 이렇게 계속 중복되어서 입력이 돼요. 이렇게 설계가 되면은, 자, 데이터의 중복, 자, 이 문제 때문에 무결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중복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자, 이런 중복이 발생을 하면요, 갱신할 때, 자, 이 하나만 갱신해서는 안 되죠. 다 갱신해야 돼요. 중복되는 값들. 그 다음 삽입한다든지 삭제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는 안 돼요. 다대다의 관계를. 자, 그럼 다르게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겠네요. K001, K002, K003은 001을 수강하고 있다. K001은 004도 수강하고 있다. 자, 이거 가능합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아이디라는 속성이 값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네요. 안 됩니다. 자, 속성, 그러니까 필드는요, 원작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테이블의 특징, 릴레이션의 특징에서 속성은요, 필드는요, 원작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해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설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잘못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두 개만 가지고는 다대다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교차 테이블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추가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강생하고 과목이 있는데요. 수강생에 있는 기본키 가지고 오고요. 과목에 있는 기본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것을 기본키면서 외래키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면 이제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K001, 001, K001, 004. 자, 이게 중복 발생한 겁니까? 중복 발생 안 한 거죠. 상관이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K002, 001, K004, 001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키 그룹으로 정의하게 되면 중복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테이블의 관계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테이블을 직접 다대다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잘 나오는데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다대다 관계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존재해요. 사람 머리로는 이제 구현이 바로 되지만은 물리적으로 실제 DB에 저장이 될 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 테이블을 추가를 해서 1대 다를 두 개 만들어서 다대다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대다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직접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2번 1대 다 관계는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된 대표 값을 다른 테이블에서 여러 번 참조하는 작업에 적합하다. 자, 이런 거죠. 테이블이 두 개 있으면은, 자, 여기에 A001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A001, A001, A001 이렇게 여러 번 대입이 됐을 때, 그죠? 자, 이러면 이렇게 그 관계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1대 다잖아요. 1대 다. 1대 다가 되는데, 자, 1대 다 관계는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된 대표 값을 다른 테이블에서 여러 번 참조한다.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A001을 계속 참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참조할 때 이것을 1대 다라고 합니다. 자, 3번 1대1 관계에서는 한 테이블의 각 레코드는 다른 테이블의 한 레코드에만 대응된다. 그러니까 1대1이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거죠. 테이블이 있으면은. 자,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 필드에 없는 값은 관련된 테이블의 외래 키 필드에 입력할 수 없다. 자, XS에 보시면요. XS에 보시면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이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있는데 이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을 체크를 하거나 체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참조 무결성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참조 무결성은 것은, 자, 이거 기본 키죠? 자, 이거 상위 테이블이라고 보고요. 이걸 하위 테이블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1대 다의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그 출판사 코드가 A001이, 자, 이 값이 입력이 되려면은 상위 테이블에 반드시 A001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001을 이용을 해서 여기 가서 출판사명, 연락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연결이 되는 것이지, 만일 여기 A002 그리고 여기는 A002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참조를 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제 출판사 코드 이 값은, 자, 이 키는, 자, 이게 기본 키가 되고 이게 외래 키가 되겠죠. 자, 외래 키는 참조할 수 있도록 같은 값을 가지거나 아니면 값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도서 테이블의 출판사 코드 값은요, 이 값은요, 출판사 테이블의 출판사 코드와 일치하지 않은 값은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001부터 시작을 해서 쭉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체크를 해두게 되면은 입력을 하다가 A002라고 여기 없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력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위배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XS에서 경고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자,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자,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 필드에 없는 값은, 자, 그러니까 여기 기본 테이블이라는 것은 출판사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키 필드가 출판사 코드잖아요. 그렇죠? 자, 출판사 코드에 없는 값은 관련된 테이블, 자, 도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테이블에 외래 키 필드에 입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출판사 코드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원 폼을 선택한 후 만들기 기타 폼의 모달 대화 상자를 선택하여 모달 대화 상자 폼을 생성하였다. 다음 중 모달 대화 상자 폼의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만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폼에 보시면은 모달 대화 상자도 있고요. 픽업 테이블도 있습니다. 픽업 테이블은 우리 엑셀에서 배웠는데 XS에서도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모달 대화 상자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러 보시면은 기본 폼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확인 버튼하고요, 취소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 버튼하고 취소 버튼이 만들어지는데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매크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로즈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확인 버튼 눌렀는데 클로즈, 닫힌다는 뜻이고요. 자, 취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소도 클로즈 매크로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확인을 누르던 취소를 누르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닫힌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이 닫혀버리죠.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창이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든 취소 버튼을 누르든 창이 닫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달 폼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 개의 폼들을 동시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작업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자, 모달 폼이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모달 폼을 먼저 어떤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사원 폼을 선택한 후 모달 대화 상자를 선택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사원 폼을 선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원 폼이 있어요. 선택된 상태에서 자, 모달 대화 상자 폼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모양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다른 폼을 선택을 하든 선택을 안 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저장을 누르고 확인 취소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닫히는 게 아니고요. 작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취소 버튼 누를 때도 동일해요. 어차피 확인이나 취소나 클로즈 매크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작업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메시지를 한 번 더 그냥 보여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창이 그대로 닫혀버리게 되겠죠. 자, 보기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생성된 폼의 두 개의 버튼 중 하나는 확인이다. 맞죠? 또 하나는 취소다. 1번, 2번 맞습니다. 4번 취소 버튼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힌다. 확인 버튼 눌러도 닫히게 되죠. 자, 3번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원 폼이 열린다.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그 매크로 함수를 다른 함수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폼에서 명령 단추를 클릭하는 경우 데이트 듀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옳은 것은 자,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폼이 하나 있어요. 자,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추의 이름이 cmd 숨기기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의 이름이 있죠. 자, 어떤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이 있는데 현재는 보여지는데 자, cmd 숨기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한다?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만 정답이 되고요. 자, cmd 숨기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실행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개체명하고요. 속성. 자,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개체명하고 속성.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라고 붙었네요. 미는 뭐냐면은 현재 개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개체. 자, 그것은 개체는 폼이 될 수도 있고 보고수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어찌됐든 현재 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현재 폼이 미가 되는 겁니다. 자, 미를 이용을 해서 생략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현재 폼의 의미를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라는 게 있어요. 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듀는 뭡니까? 이것은 컨트롤이죠. 컨트롤. 그 다음 뒤에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체명, 컨트롤명, 속성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한 번에 표현하려면은 개체명하고요, 컨트롤명하고요, 느낌표로 구분을 주셔야 돼요. 일단 컨트롤명하고 속성은 점으로 해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는데 개체명하고 컨트롤명하고 속성하고 다 같이 표현하려면은 개체명하고 컨트롤명하고 느낌표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하고 자, 미가 현재 폼을 뜻하기 때문에 개체명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듀는 이제 컨트롤명이 되는 거고요. 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비저블은 눈에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비저블이 false면은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개체, 현재 폼에서 데이터 듀라는 컨트롤을 비저블 속성을 false로 설정을 해서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 중 필드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입력 마스크는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입력 마스크라고 나와 있죠. 입력 마스크는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입력을 이제 받겠다라는 그 틀을 만드는 겁니다. 틀을 만드는 건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형식은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하고 통화 형식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2번 필드 값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필수 속성을 예로 설정하면 된다. 자, 여기 보면 필수가 이제 아니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반드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입력 안 하고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필드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값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필수 속성을요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4번 텍스트, 숫자, 일련 번호 형식에서만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자, 필드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숫자, 일련 번호 형식이다. 자, 이렇게 좀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거리가 조금 있네요. 그죠?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예, 아니요, 세부 형식은요, yes, no, true, false 두 가지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예, 아니요는요, 세 가지입니다. on, off까지 해서 세 가지가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의 탭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폼을 만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컨트롤들이 있죠.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컨트롤에서 다른 컨트롤로 이동을 할 때 탭키 보통 누르잖아요. 그죠? 탭키 눌렀을 때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본으로 설정되는 탭 순서는 폼의 컨트롤을 추가하여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이 된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면 그 순서대로 탭키 눌렀을 때 이동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탭 순서 대화 상자에 자동 순서는 탭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정한다. 자, 탭 순서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이제 폼 디자인 도구에서 정렬에 가서 컨트롤 레이아웃에 가면은 탭 순서라는 기능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탭 순서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순서, 그러니까 본문에 뭐 폼 머리글이 되었던 폼 바닥글이 되었던 상관이 없죠. 본문에 이런 컨트롤들이 나열되어 있다라면은 이렇게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 이름들을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자동 순서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 순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탭키를 주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 탭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이건 맞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죠. 우리는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쓰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탭보기에서 탭키를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설정하는 거다. 맞고요.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이다. 자, 컨트롤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탭 정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탭 정지에서 예 하게 되면은 탭 이동 시 포함되어 포커스가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1번 컨트롤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속성에서 탭 정지 속성이 있는데요. 만일 이것을 예로 하지 않고요,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은, 자, 탭을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동이 될 때 1번은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탭 값을 인식하지 않고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탭 순서는 폼 컨트롤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탭키나 엔터키를 눌렀을 때 이동되는 순서를 정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조금 전처럼 탭 순서를 이렇게 전체의 컨트롤들을 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컨트롤 속성,
각각의 컨트롤들을 선택을 해서 속성에 보면은 탭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숫자를 입력을 해서 만일 0에서 이제 현재 컨트롤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 컨트롤 개수가 6이라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컨트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탭의 위치를 가질 것은 0, 1, 2, 3, 4, 5.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값의 위치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개수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에서 이제 개수의 마이너스 1까지의 순서를 직접 입력을 해서 탭 인덱스가 0인 컨트롤에 포커스가 먼저 위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 그러니까 엑세스에서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테이블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모달 대화 상자를 선택하듯이 기타 폼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필터 필드를 여기로 끌어옵니다. 열 필드, 행 필드, 합계 또는 세부 정보 필드를 여기에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엑셀에서는 값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사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개의 필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한번 제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행은 자, 강사 이름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은 뭐 나이, 열은 나이로 하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급여, 나이별로 해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근무 평가도 뭐 이렇게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값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필드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피벗 테이블 구성 필드를 열 필드 머리글로 드래그하여 설정할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죠. 열 필드, 행 필드 끌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세부 정보 필드에는 한 번에 하나의 필드만을 삽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 개의 값들을 같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 필드는 여기 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개, 뭐 나이, 급여 이런 여러 개의 값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데이터를 요약하여 분석표 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대화형 테이블을 말한다. 그래서 뭐 피벗 테이블의 정의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4번 폼 그룹에서 기타 폼을 클릭한 후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폼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하위 폼입니다. 그러니까 폼 안에, 자, 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하나 더 삽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폼,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이 되는 폼 안에 있는 폼을 이제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하위 폼을 사용하면 1대1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자, 이 기본 그 폼 영역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AFGW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위 폼에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하위 폼에는 하나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에 대응되는 모든 레코드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관계예요? 자, 기본 폼이 1이 되고 하위 폼은 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위 폼을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하나의 폼에서 한 화면에서 두 개의 폼의 어떤 관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1대다 이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 폼, 하위 폼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이제 하위 폼이 되는 거고요.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대 다 관계 1대 하위 폼에는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되며 기본 폼에는 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된다.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자, 기본 폼이 1 그리고 하위 폼이 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을 했죠. 2번 하위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다. 자, 폼을 이제 표시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단일 폼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개념을 아시면 되는데, 자, 단일 폼 뭐냐면은
레코드를 한 번에 하나씩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코드가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이게 단일 폼이 되는 겁니다. 단일 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이 내용 뭐예요? 레코드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 세 개죠. 자, 세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자, 이것처럼 레코드가 여러 개 연속해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연속 폼이 되는 겁니다. 자, 단일 폼이 있고 연속 폼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이 폼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단일 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연속 폼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겠죠. 왜? 1대 달을 효과적으로 표시를 하려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폼은요. 기본 폼은요. 단일 폼 형태만 돼요. 자, 기본 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폼은 레코드 하나만 표시를 하는 게 맞잖아요. 레코드 하나만 표시가 돼야만 이게 1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레코드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폼은요. 단일 폼 형태만 됩니다. 근데 하이 폼은요. 연속 폼도 되고 단일 폼도 되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기본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기본 폼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이 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이 폼이 하나잖아요. 이거 말고 또 여기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 7개 수준까지 하이 폼을 중첩시킬 수 있다. 자, 중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이 하이 폼에 또 하이 폼 내에 또 하이 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 만들 수 있죠. 자, 7단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번 테이블 쿼리나 다른 폼을 이용하여 하이 폼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이 하이 폼을 꼭 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면서 하이 폼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하이폼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 강의를 반드시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